결국 참지 못하고 핫초코 제조에 나서고 말았는데요. 식사 한 끼보다 칼로리가 더 높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이제야 만족한 표정. 작년에는 몇 잔 정도 드셨는데요? 한 하루에 3잔에서 5잔 사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실내 탁구장에서 송경옥 씨를 만났습니다. 우와! 초집중 모드 장착! 하지만 아유 힘들어. 바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탁구는 언제부터 배우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좀 못 됐어요. 살도 빼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이 어디가 많이 드셨어요? 체중은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70kg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둘레는 어떨까요? 38인치가 한참 넘었네요. 아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충격이에요. 운동 더 해야겠어요 오늘. 어제도 했을 결심 다이어트.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다시 결심을 다져봅니다. 저기 체중은 언제부터 이렇게 증가하셨어요? 언제부터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그냥 서울 아파트 값이 쭉 오르듯이 상승 곡선을 탁 탔어요. 그럼 다이어트는 해보셨어요? 다이어트는 막 밥을 굶고 막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선에서 그냥 그래도 조금 한다고 했는데 항상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경옥 씨처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요? 중년 여성들 대부분의 고민이 바로 뱃살일 겁니다. 특히 이러한 뱃살을 찌우는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를 들 수 있는데요.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이 줄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줄어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갱년기 여성은 1년에 평균 0.8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2에서 8년 정도 갱년기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이 기간 동안에만 최대 6kg까지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쉽게 살이 찌고 또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몸 곳곳에 질병 폭탄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비만의 위협은 장내 미생물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 내에서 다양한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구성은 건강한 사람과는 다르게 유해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체중 감량 이후에도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쥐에게 살을 찌운 뒤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시켰더니 요요 현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쥐의 유해균을 이식했더니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옥 씨의 생활은 어떨까요? 아직은 좀 서툴지만 이렇게 열심히 색소폰 연주를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냥 이제 초년생이에요. 초년생 배우는 단계. 일단 이건 색소폰은 복식 호흡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뱃살 지방 빼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색소폰을 열심히 불고 나면 찾아오는 점심시간. 하지만 경옥 씨는 밥 대신 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점심시간인데 배가 안 고프세요? 배가 고프네요. 밥 먹기는 그렇고 아유, 핫초코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잔 먹고 싶네요. 핫초코요? 네. 언젠가부터 그걸 먹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달달해서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핫초코 제조에 나서고 말았는데요. 식사 한 끼보다 칼로리가 더 높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이제야 만족한 표정. 작년에는 몇 잔 정도 드셨는데요? 한 하루에 3잔에서 5잔 사이 먹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좀 후회스럽지만 살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줄였는데 그냥 이제 가끔 생각날 때 그냥 한두 잔씩 먹고 있어요. 결국 눈 깜짝할 사이 핫초코는 사라졌고요. 아휴, 이 뱃살은 어쩌노. 그 자리를 채운 건 밀려오는 후회, 다이어트 굴레의 연속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건강에 신호가 오잖아요. 고지혈하고 이제 뭐 약 당뇨기도 있고 일단 또 골다공증. 골다공증이요? 비만과 골다공증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비만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면 뼈에 가해진 압력이 커져 뼈가 약해지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이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진 뼈가 체중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 골절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70대 이상이 되면 20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근육이 줄어든 빈자리에 지방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근지방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근지방화가 요요 현상을 가속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경옥 씨 역시 비만으로 인한 요요 현상을 반복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전신 뼈가 약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던 것이 큰 문제가 되고 말았답니다. 손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으스러진 거죠. 뼈 조각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골다공증이 이렇게 내가 심했나?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전에는. 결국 비만이 불러온 골다공증 진단으로 4년 전부터 약까지 복용 중인데요. 경옥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뼈 건강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남편이 지금 18년째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제 그분을 많이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아프게 되면 남편도 그렇고 또 저 또한 또 저를 또 막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고 요즘에 이제 그 유방 초음파를 찍었는데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만 때문인가 싶어서 운동도 하고 독하게 좀 마음 먹고 빼야 될 것 같아요. 경옥 씨가 시간을 지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 결과가 궁금하던 순간 혈압 164 기록. 그렇다면 당뇨는 어떨까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혈당 확인도 해보는데요. 역시 정상 수치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그렇게 먹고 해도 100이 안 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네.